연말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한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좀 보고, 그리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면서 흥도 돋우기도 하고, 이런 게 또 사람 살아가는, 해마다 하나씩 한 단락을 넘기면서 사람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랬던 것인데,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의 힘이 얼마나 센 건지, 심지어는 이 바이러스도 창조주의 산물일 텐데, 이 바이러스가 거꾸로 성탄의 분위기까지를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속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녕하시기 위해서 있는 노력들을 다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요즘 저는 이 우리나라 정가 돌아가는 모습을 쭉 보면서 어제 오늘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꼭 일제 말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어간에 있었던 정치 조직 폭력배들, 김두한을 이제 필두로 해서 정치 조직 폭력배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듭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이죠. 2019년 한 해를 그냥 온통 뒤집어 놓고 시끄럽게 했던 조국 일가의 비리. 거기에 대한 이제 판결이 동생 거 이렇게 앞에들 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이 이제 제1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봐준 형량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무척 적지 않은 형량이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판결이 있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대한민국 사회의 반응이 극렬하게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글쎄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이 살아있는 곳이 그래도 있는 것 같다. 그래, 이거 참 희망 아니냐. 이렇게 보는, 다소 달뜬 이런 분위기를 가진 쪽도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이죠, 당연히.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 이것은 아주 격렬하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법원이 이게 어떻게 검찰 쪽 손을 다 들어준 거 아니야? 검찰 쪽 손만 들어준 거 아니야? 이거 괘씸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거기다 덧붙여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개혁만 우리가 정신 팔았는데 이거 사법개혁도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스펙에 목숨 건 부모들 대신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얼핏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제 대학 보내고 이러기 위해서 스펙에 목숨을 거는데 그게 대한민국 부모가 다 하는 짓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스펙에 목숨을 좀 거느라고 좀 못된 짓 좀 했다고 그래서 정 교수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느냐. 글쎄요. 그러니까 정 교수를 예수 정도 차원에다 올려놓는 거고, 정 교수가 이런 판결을 받은 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매달린 예수의 헌신, 여기에 비유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참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 뇌세포 구조를 좀 어떻게 뜯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민주당에서. 해당 법관을, 이런 판결을 한 해당 법관을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참 이 정도에 이르고 나면 이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분골쇄신해야 하는
그런 정치인들 맞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들이냐. 제가 모두의 그런 정치폭력배들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 이러고 나니까 그 생각이 퍼뜩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지요. 거기에 구성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만 해야 하고 그런 생각들만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말, 왜 이럴까? 사실 이들의 그 속셈을, 이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셈을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어쩌다 공무원, 그걸 이제 어공이라는 이제 속말이 생겨났습니다만, 어쩌다 국회의원, 어국,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 위치를 만들어준 패거리, 그리고 그 패거리의 논리, 이것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패거리의 논리와 조직에 충성을 앞장서서 보여줘야 하는 셀프 맹세지요. 나는 이 조직을 위해서, 이 논리를 위해서 오직 죽을 겁니다. 이 양반들 국회 처음에 구성할 때 국회의원 되면서 국회의원 선서합니다. 취임 선서들을 했죠.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만을 보고 거기에 헌신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맹세를 분명히 한 것은, 그 맹세는, 그 선서는 법률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패거리의 입장에서만 보는 시각, 그것에 의한 얘기인 것이 만천하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겁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이들 뽑은 국민들 책임이고 그 국민들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긴 하더라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조국 일가에 관한 사건, 정말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라도 그 내용을 거의 알 수 있고 그들이 한 짓이 분명히 판사가 판결한 내용과 같다라는 거, 그거 거의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있지요. 그래야만 사는 사람들,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이유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건 간에 결국 이 사건은 이제 법원의 논리대로 쫓아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1심 판결이 일어났고 형량을 선고하는 법정에서 그 판사가 보기에 범죄자는, 이제는 범죄자죠. 1심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 범죄자는 밖에 있었다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까지 보인다. 반성이라는 건 도대체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까지 했는데 결국 이제 고법으로 가는 건 뭐 정해진 일이겠죠. 벌써부터 이제 항소하겠다 이랬으니까. 고법 가면은 아마 또 고법에서는 우리나라의 통례상 뭐 이래서 1심보다는 조금 형량을 낮춰주는 뭐 그런 판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왜 이거 무죄로 봐줬어? 이거 무죄 아니잖아. 이것까지도.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 이제 고법이 언제 그러면 이제 이런 판결을 확정하고 끝을 내겠느냐, 이 사건을.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3월, 4월 이때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흘러가게 될 정치 분위기.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요동치게 될 대한민국의 정가의 이해득실의 계산. 그 사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리더십 하에 법원, 이런 논리들이 이 재판의 진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이제 분명히 가게 된다 싶으면은 대법원은 그야말로 언제 그 종결 시킬지 모르죠.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재판이. 입장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더구나 이제 사실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 심사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1심과 2심에서 다 판단이 됐다고 보고 거기에 적용한 법규의 적용이 올바르냐 아니냐 이런 법률심만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 2심에서 유죄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결국 이제 이 정경심 씨는 오고를 치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남편 되는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이번 1심에서 이게 공범이다. 정경심 씨하고 이제 이 조국 남편하고가 공범이다라고 인정한 그런 범죄 사실 몇 개가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도 또 이 이후에 이제 파장을 이제 많이 만들어낼 텐데 거기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가지고 계신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을 하실지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는 논리 속에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있느냐? 대한민국 5천만의 삶을 고민하는 수없이 반복합니다마는 그것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다 바치며 그 전문성을 극도로 갈고 다듬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 나라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 생각에 부딪히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또 늘 답답한 가슴이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죽겠네요. 여기에 대응해서 여기에 무언가 망치질을 하고 벽을 두드리고 정신이 번쩍 나게 고함을 지르고 잡아 흔들어 줘서 일깨우기 위해서 잡아 흔들어 줘야 하는 세력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소위 야당 이젠 야당이라고 부르기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들 쪽마저도 그들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거기엔 또 정치인이 있느냐. 오로지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침묵이 금이다. 이런 금언을 실천하는 점잖은 분들만 계신 것 같네요.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조직, 이러한 일꾼들 위에서 표류하는 2020년 말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그것이 정말로 얼씬연스러워 보입니다. 오직 이제 할 얘기가 이쯤에서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천지신명이시오. 호국영령이시오. 부디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뿐입니다.